오케이. 2과는 Newton's Laws of Motion. 여러분들은 Newton's Laws of Motion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Law of Inertia. 두 번째는 F equals ma, Acceleration과 Force의 관계. 세 번째는 Action and Reaction.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그 입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 위치는 displacement라고 얘기하고 x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물체의 위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간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항상 연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한 시간에 한 순간 한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에서 function of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한 total time derivative를 취하게 되고 그 값을 velocity라고 얘기합니다. first order time derivative가 displacement의 first order time derivative가 velocity에 해당하고 time derivative를 쓰는 게 이렇게 크게 쓰면 복잡하니까 물리에서는 x 위에 닷이 있으면 total time derivative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velocity를 표현할 때 x 닷이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boldface로 나와 있는 것은 벡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벡터는 3차원 공간에서는 이 벡터는 x1, x2, x3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x1 of t, x2 of t, x3 of t 이렇게 해서 컬럼 벡터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가 카테시안 시스템 유닛 벡터 E1, E2, E3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는 xi of t, ei, hat 이렇게 해서 i에 대해서 썸을 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cceleration. acceleration은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x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시간 미분을 두 번 한 것입니다. displacement를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취하든지 velocity를 first order time derivative를 취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이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linear momentum. linear momentum은 mass와 velocity의 product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이 linear momentum이 되겠습니다. Newton's law. The following three postulates are Newton's laws of motion. A. If the net external force F on an object is vanishing, 힘이 없으면 we say that the object is free. 힘이 없으면 external force가 없으면 그거를 free particle, 자유입자라고 한다. The velocity of an object is invariant if and only if the object is free. free particle의 velocity는 바뀌지 않는다.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때 momentum이라는 게 있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겠고 first order time derivative of momentum을 하게 되면 mass의 derivative v m v dot 이런 식으로 되겠죠. relativity가 관여하지 않게 되면 mass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게 되고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힘의 정의인데요. mass times acceleration. free 하면 mass가 제로가 아닌 이상 제로인 mass에 대해서는 질량이 없는 입자는 포톤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고전 역학에서는 그건 다루지 않고
질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이라고 했으면 acceleration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cceleration이 0이라는 말은 v 다시 0이라는 거고, 무슨 것에 다시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이 바뀌지 않는다. time independent. 시간의 미분이 0이라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constant. 그런 걸 보통 우리가 constant of mo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et external force, internal force가 아니라 external force, net external force가 모멘텀의 first order time derivative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relativity에 가면 mass가 그냥 mass가 아니라 rest mass, 가만히 있는 것의 질량 나누기 square root 1 minus v square over c square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 v는 v square는 벡터 스퀘어로서 스피드의 스퀘어가 되는데, 물체의 스피드는 speed of light, speed of light보다 항상 작게 되어 있고, 그래서 1 빼기 이 숫자가 항상 1보다 작은 숫자라 rest mass보다 질량이 항상 큰 역할을 하고, 이때 m0만 놓고 보면 시간에 상관이 없는데,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속도가 바뀐다고 한다면 이 v에 따라서 v가 시간의 함수인 경우에 mass는 time derivative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F equals ma라고 쓰면 다 맞는데, relativity에 들어가게 되면 F equals ma 하면 틀리게 돼요. 그때는 꼭 고전역학이나 relativity나 뉴토니안이나 non-relativistic이나 relativistic이나 항상 맞게 쓰려면 모멘텀을 time derivative로 취해야지만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if two objects 1 and 2 interact with each other, then the force on object 1, 자, 1하고 2가 있는데 2가 1에 작동하는 힘, 그리고 1이 2에 작동하는 힘,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게 1이고 2, 1이 받는 힘은 세상에 1과 2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으면 1이 받는 힘은 2가 1에 작동하는 힘이고, 2가 받는 모든 net force는 1이 2에 작동하는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0이다. 이게 law of action and reaction이 되겠어요. 이걸 다시 쓰면 한쪽을 이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에 작용하는 힘은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에 작용하는 힘과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이다. 이걸 이용해서 셀프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1과 2가 구별 불가능하거나 2도 1이다. 그러면 1이 1 프라임, 1 프라임이 1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사실은 1과 1 프라임이 같은 것이 되니까 자기 자신 같은 거니까 1하고 1 프라임 지금은 대입을 하는데 2 대신에 1 프라임을 대입한 것이고,
사실은 1하고 1'이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2배 F의 1이 1으로 가는 것에 해당. 자기 자신이 작용하는 힘.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작용하는 힘은 없다. 이게 뉴턴의 third law로부터 곧바로 얻어줄 수 있는 결론이에요. 여섯 번째. Consider two particles with the momenta p1 and p2 respectively. 두 개의 입자가 있는데 한 개의 입자가 p1, m1, v1이라고 쓸 수 있겠죠. m1이라는 질량, v1이라는 속도. p2,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이 m2이고 velocity가 v2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We assume that there is no external force on the two objects excep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없고 오직 세상에 이 두 개의 입자만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턴의 third law of motion을 만족하는 1이 2에 작용하는 힘이 오직 두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고 2가 1에 작용하는 힘이 그것이 오직 하나의 1번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한 net force, net external force는 오로지 두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한 힘밖에 없겠죠. 그 힘은 결국 뉴턴의 second law of motion에 의해서 운동량을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했을 때 그 힘과 일치해야 된다.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한 힘을 알면 첫 번째 입자의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입자에 작용한 힘은 첫 번째 입자가 두 번째 입자에 작용한 힘이 되니까 그 입자, 두 번째 입자의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F2인데 그 F2는 첫 번째가 두 번째에 작용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식을 양변을 더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 좌변을 정리하면 자, 두 함수를 미분해서 더하면 그것은 두 함수를 더한 다음에 미분한 거하고 같죠. 이때 우리는 P1 더하기 P2를 이 투바디 시스템에 있어서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토탈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니까 토탈 리니어 모멘텀 보통 캐피탈 P를 써주게 되지. 그걸 했더니 우변 토탈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했더니 F1 더하기 F2가 되는데 1은 2가 1에 작용한 힘이고 2는 1이 2에 작용한 힘이 되겠죠. 근데 뉴턴의 third law에 의하면 이건 액션과 리액션의 커플이기 때문에 그 페어는 합치면 항상 0이 된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입자가 외력이 external force가 없고 오직 둘만의 interaction만을 한다면 그 힘이 무슨 힘이건 간에 두 개의 리니어 모멘텀의 합인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constant of motion이다. 토탈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제로다 라는 말이고 그것은 결국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constant vector다. constant of motion invariant하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이건
투바디뿐만 아니라 수많은 입자가 구성되어 있는 매니바디 시스템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시스템 내부에서의 서로 주고받는 힘의 합은 항상 0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의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external force, 그 n개 입자 이외에 바깥에서 주어진 힘이 한 개도 없으면 걔네들의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constant of motion이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therefore the total linear momentum of the system capital P equals P1 plus P2 is conserved. conserved라고 하는 말은 independent of time, 시간에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inertial reference frame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좌표를 쓴다는 것은 좌표계를 가져왔을 때 쓸 수가 있죠. 물리 현상을 나타낼 때 position 또는 displacement, 시계로 시간을 재야 되고, 그리고 velocity를 하려면 어떻게 돼? displacement를 알아야 돼. displacement의 time derivative를 velocity를 알고, acceleration은 또 velocity의 time derivative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coordinate 시스템을 찾아내서 그 coordinate 시스템에서의 coordinate, 좌표들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땐 그 coordinate 시스템이 어떤 coordinate 시스템인가에 따라서 물리 현상이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만족하게 되고, 그렇지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뉴턴의 법칙 같은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좌표계를 선정할 때 reference frame이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A reference frame is a frame where the position of a particle with respect to time is measured. We assume that the space is equivalent. I가 빠졌네요. Equivalent to the three-dimensional Euclidean space. Euclidean space and there is a single time. 시간이 여러 개가 아니라 시간은 한 개의 싱글 파라미터이고 3차원 공간에 있고 누구는 n차원 공간에 있는 걸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좌표를 쓰는데 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되는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구 표면과 같은 경우에는 구면이 되겠죠. 구면에서 그냥 기술을 하려고 하면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잘 맞질 않아요. 평면을 잡을 수가 있고 그 3차원 공간에서 칼질을 하면 평면이 만들어지고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거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유클리드 공간의 좌표, 유클리드 공간의 직교 좌표계를 우리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 Y, Z로 여러분들 많이 배웠지만 이제 이 역학을 배울 때는 X, Y, Z보다는 X1, X2, X3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편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X1, X2, X3 이런 것들을 XI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의 숫자로 그리고 I가 인덱스가 I가 1, 2, 3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면 글자를 덜 써도 되니까. 그래서 XI라고 하는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그리고 T라고 하는 시간 요걸 이용해서 기술을 하는데 이 XI는 function of time 이렇게 해서 보통 기술을 하게 되죠. 어떤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T라고 하는 타임 파라미터가 T라는 값을 가질 때
xi를 알아내게 되면 그 물체의 이 운동을 기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t와 xi로 만들어진 그 나열된 숫자들, 시간, 물론 단위가 이제 시간, 그리고 공간, 거리의 단위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좌표가 되겠죠. t, x1, x2, x3 이것을 space-time point 또는 event라고 이름을 해요. 근데 어떤 숫자를 나열하는데 서로 동등한 게 좋겠죠. 이건 어떤 건 시간이고 어떤 건 거리의 단위고. 그래서 우리가 relativity를 배울 때는 시간을 어차피 speed of light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speed of light을 time에다 곱하면 길이가 속도 곱하기 거리, 길이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relativity를 배울 때는 ct, x1, x2, x3 이렇게 쓰고 모두 다 길이의 단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space-time point, event 이렇게 얘기해요. For the time being, we consider only reference frames of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 Cartesian coordinate, x, y, z 이것도 서로 직교 좌표. Cartesian coordinate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쿨롱의 법칙을 따질 때나 gravity를 따질 때나 여기 점전화나 질량이 있어서 이 바깥으로 필드가 나가는 사방으로 radially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보다 훨씬 더 편리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spherical polar coordinate. spherical polar coordinate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일단은 이게 원통형의 시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cylindrical coordinate 시스템을 쓰기도 해요. 당분간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coordinate 시스템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직교 좌표계, 카테시안 또는 rectangular coordinate 시스템을 잡아서 쓰기로 합시다. 자, 여덟 번째. An inertial reference frame is a frame where Newton's laws of motion are valid. inertial reference frame은 마치 자가당착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Newton's laws of motion이 만족되는 reference frame이다. 그럼 예를 들어 어느 물체가 있어. 이 펜을 떨고 우리가 이 물체를 보면 이 물체가 중력 가속도 g 9.8 m per second square로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 그게 중력에 의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 눈이 여기에 이 빨간 펜에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면 어떻게 돼? 자기는 가만히 있어. 지구가 움직여. 지구도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여. 자, 그러면 F equals ma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mg라고 하고 mg equal ma 이렇게 풀어서 물론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잡고 그러면 a equal g 이렇게 나오겠죠. mg ma mg가 뭔데? F external force가 gravitational force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A equal G다라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reference frame이 이 빨간 펜과 같은 곳에 있었다면 자기 자신은 항상 가만히 있지. 저 물체가 받는 힘은 mg라고 같을 텐데 자기 자신을 describe 했을 땐
가속이 안 돼요. 그러면 왼쪽은 F equals mg이고 오른쪽은 m 곱하기 g로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러한 프레임은 뉴턴's laws of motion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좌표계예요. 이런 좌표계는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하고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나중에 rotating frame, 11과에 가서 rotating frame이 나올 때 공부하게 될 거고 예를 들어 지구 표면은 회전을 하죠. 지구 표면까지 회전하는 곳에서 물체가 어느 V란 속도를 갖게 되면 코리올리스 포스를 받아서 북반구에서는 운동장의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지구는 또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원심력이라고 하는 centrifugal force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일종의 inertial force,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관성 좌표계,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힘으로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물체는 원래 가만히 있거나 힘을 받지 않았을 때 등속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와 같이 로테이팅 프레임에 달라붙어 있으면 가만히 가는 것이 마치 바깥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짜 힘, fictitious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F equals ma를 곧바로 썼을 때는 마구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면 F equals ma가 항상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뉴턴의 법칙이 틀렸느냐? 아, 좌표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nertial reference frame is a frame where Newton's laws of motion are valid. 이거는 이제 non-relativistic theory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뉴턴의 법칙은 어떤 것은 맞고 제로스 로우 같은 경우는 맞고 하지만 저 뒤로 가게 되면 relativity로 가게 되면 mass가 타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velocity dependent한 mass가 얻어지고 해서 뉴턴의 법칙이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inertial reference frame이 없느냐? inertial reference frame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physics law가 covariant하게 쓰여지는 좌표계. 어디에서나 어느 좌표계에서나 그 좌표계가 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면 A란 사람이 describe한 physics law와 B란 사람이 describe한 physics law가 consistent하고 그 성분들이 covariant하게 규칙적으로 변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 가게 되면 이러한 번역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Consider two particles 1 and 2 that are falling to the ground. 두 개가 떨어져요. Corresponding displacements are given by Z1, Z축을 따라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Z1과 Z2의 여러분 2분의 1 GT 스퀘어 마이너스로 되니까 G축은 연직 상방을 향하는 상태이고 이 마이너스 1/2 GT 스퀘어는 뭐 그 falling body, freely falling body에는 항상 작용하는 거고 H1, H2는 initial heigh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Z1과 Z2의 서로 다른 점은 Z1은 initial velocity가 V0, initial velocity가 V0 그리고 Z2는 initial velocity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Z1이고 이게 Z2라고 하면 이런 거가 되겠죠. 잘못 났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Z2는 그냥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Where H1 and H2 are the initial heights of the two particles respectively, and we have neglected any motion perpendicular to the vertical direction. V0 is the initial velocity of particle 1.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Z2 over 1이라고 했는데 저 말은 Z2를 Z1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죠. Z2를 원점에서 보면 Z2가 나오지만 Z1의 위치에서 Z2를 보게 되면 Z1의 위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relative displace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Z2 over 1이라고 하는 거죠. 1이 본 2의 displacement. 이걸 하면 아까 앞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가져가 봅시다. Z2를 Z1으로 빼면 여기 있는 거는 캔슬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H2 빼기 H1 그리고 Z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V0 T가 되겠어요. 다시 말해 원점에서 봤을 때 이 상대 속도 이 V0라고는 이니셜 벨로시티가 있었는데 1이라는 사람이 2를 보니까 원이라는 사람이 2를 보니까 이니셜 벨로시티가 V0인 사람이 2를 보니까 이걸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2를 보니까 이 마이너스 V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미분을 하면 상대 속도가 나올 텐데 그때 이니셜 하이트들은 상수이니까 날아가 버리고 시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V0만 얻어지게 된다.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를 시작하는데 상대적인 최초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최초의 이니셜 벨로시티가 다른데 그 상대적인 이니셜 벨로시티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동일한 이니셜 벨로시티, 동일한 렐러티브 벨로시티를 갖는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결론이죠. This relative velocity is constant for any t. t가 이 식에 없죠. Until any one of two particles hits the ground. 뭐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상대 속도 바뀌겠지. The relative acceleration of particle 2 with respect to 1 is 자, 이게 relative displacement이니까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relative velocity가 나오고 근데 이 V0는 constant이기 때문에 이걸 좌변, 우변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relative acceleration이 나오고 우변에 constant를 미분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acceleration이 제로로 나온다. relative acceleration이 제로다. 왜? 두 개의 입자 모두 자유낙하를 하니까 마이너스 g라고 하는 acceleration을 갖는데 동일한 acceleration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acceleration은 없다. 자, 이런 걸 보면 결국 아까 빨간 펜이 본 파란 펜의 자유낙하를 봤을 때 그 파란 펜은 acceleration이 없어. 상대 속도 V-V0라고 하는 거 그것만 딱 하나 갖고 있고 서로 원에 있는 원에 눈이 달린 사람이 봤을 때 2란 입자가 자유낙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acceleration이 제로야. 그러면 acceleration이 제로니까 여기 mass를 곱하면 ma가 제로가 된다 해서 저 입자는 힘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잘못됐다. 왜? 1이라고 하는 사람은 accelerating frame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낙하를 하면 acceleration 마이너스 g라는 acceleration을 갖기 때문에 그런 좌표계에서는 바로 F equal ma라고 하면 틀린다. F equal ma는 오직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표기해야지만 항상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Based on this result, we can argue
that the particle 2 is free. acceleration이 제로니까. However, this is not true. Therefore, we must be careful in choosing the reference frame. accelerating frame에서는 가속도 또는 힘이 다르게 inertial reference frame의 값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0. Consider a system of two particles 1 and 2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e assume that the two particles are isolated so that there is no external force on the two particles excep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internal force로 서로 작용만 하고 나머지 외부의 external force가 없다. We put the subscript I for the particle identification purpose. F1이라고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 F2는 두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 F1은 M1A1, F2는 M2A2. 물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이것을 표기했다는 것이 되겠죠. According to the Newton's third law, Newton's third law, 여기 F1이라고 하는 것은 2가 1에게 작용하는 거고 F2라고 하는 건 1이 2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F1 플러스 F2는 Newton's third law에 의해서 two interactive particles가 주고받는 힘의 합이니까 0이어야 되니까 M1A1이 M2A2이기 때문에 그걸 M1A 요거와 요거를 더한 것이 0이기 때문에 그 말은 M1A1이 M2A2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하고 똑같다. 그 뉴턴스 third law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식에다가 양변에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 가속도의 크기의 비율이 나옵니다. M2A2의 크기는 곱하면 M1A1하고 같게 되니까 결국 어떤 입자의 질량을 알고 서로 인터랙션하는 두 개의 입자의 가속도의 비율을 적절히 곱하면 나머지 입자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Suppose that we are observing two particles of identical mass. 질량이 M1, M2가 서로 같다. 그러면 that are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다른 external force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Assume that the only interaction between them is the gravity. 중력이 서로 딱 잡아당긴다. We describe the motion in the frame that is fixed to particle 1. particle 1에 고정되어 있는 그 좌표계에서 보면 자기 자신은 acceleration이 없겠지. 나머지 다른 입자는 다 중력에서 다가오게 되니까 그 가속도를 보게 될 거예요. By making use of 1, 이것을 이용해서 we find that M1 나누기 M2가 무한대다. 왜? A1이 0이고 A2가 0이 아니야. 두 개가 유한해. 그러려면 M1이 M2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한히 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떨어진. 이 볼펜하고 이 사인펜하고 지구하고는 질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우리가 만약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지구와 이 펜을 보면 펜만 가속도가 있어. 이게 질량이 너무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입자 중에 한 곳에 눈을 갖다 대고 물체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세상이 다 텅 비어있고 두 개만 있으면 중력으로 서로 당길 텐데 이 파란 데에서 빨간 거를 보면 얘가 가속도를 갖고 다가온다. 아, 그러면 뭐야? 자기가 엄청 무겁고 나머지 하나가 엄청나게 가볍다. 그런 결론을 얻겠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 왜?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This contradicts to the fact that the two particles are identical. identical이라고 했잖아. The reason for this contradiction is that the reference frame is not inertial. Galilean relativity. Galilean transformation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Lorentz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ertial reference frame과 또 다른 inertial reference frame과의 상관관계, 시간과 공간 좌표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준 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개의 non-relativistic theory에서 두 개의 좌표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물리 법칙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좌표계에서 F equals ma 라고 썼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 S1이라고 하는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이랬다. 그러면 S2에서 이걸 쓴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F equals ma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게 우리 물리 법칙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 좌표계를 뭐 tx 또 다른 좌표계를 tx 프라임, 시간은 같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relativity에서는 시간도 달라져요. 그래서 요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를 테니까, 예를 들어 두 개의 좌표계가 있어. 여기가 S야.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의 위치는 S에서 X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S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에 카테시안 액시스 X, Y, Z 액시스, S 프라임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액시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각각 YY, XX, ZZ가 전부 다 패러렐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원점에서 본 물체의 위치는 X 프라임이 된다. 그런데 이 원점이 T 이퀄 빵일 때 두 개가 서로 겹쳤었다. 겹쳤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쫙 이렇게 지나갔다 라고 하면 요 거리가 vt만큼 될 거예요. 균일한 속도 v로 이동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면 x는 x 프라임 더하기 vt라고 할 수 있고, 요게 균일하다 생각을 해봅시다. 양쪽에 미분해 봅시다. 좌표계 S에서 본 어떤 입자의 위치와 좌표 S 프라임에서 본 위치와 서로 다르다. 그 차이는 relative velocity의 time을 곱한 만큼 displacement가 원점끼리의 O와 O 프라임이라는 원점끼리의 상대적인 displacement가 있기 때문이다. 속도, S에서 본 속도와 S 프라임의 원점에서 본 속도는 다르다. 상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V만큼 서로 다르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X의 더블닷과 X 프라임의 더블닷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dt분의 dv다. 요것이 만약 이 두 좌표계의 상대 속도 v가 relative velocity가 0, constant라고 하면 타임 데리버티브가 0가 되면서 S라는 좌표계에서 본 acceleration과 S 프라임에서 본 acceleration과 두 개가 동일하게 된다. If relative velocity is constant, A와 A 프라임이 동일하면 A와 A 프라임, 여기를 S, 여기를 S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A와 A 프라임이 같으면 F와 F 프라임이 같겠죠. 그래서 inertial reference frame끼리는 힘과 가속도가 같게 되는데, inertial reference frame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좌표계의 상대 속도가 V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constant motion일 때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환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써있듯이 두 개의 좌표계에서의 시계의 눈금을 똑같이 싱크로나이즈해서 두 개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 두 원점이 교차되는 순간 t와 t'을 0이라고 놓으면 그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의 흐름이 두 좌표계에 상대 속도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의 조건이 되겠어요. 이 조건은 나중에 relativity를 따져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을 얻게 돼요. We assume the following postulates. Space is homogeneous and lengths of an object measured in the two frames are the same. Space is homogeneous.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X축 여기에 1cm가 있고 여기에 또 1cm가 있다. 그 1cm와 1cm는 같다. 어느 위치에서나 그 정도가 그 길이가 그대로 유지된다. 뭐 수학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우주가 영원한가? 수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저기 우주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 없어. 거기 어디까지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적어도 우리가 경험한 영역에서 이 스페이스가 homogeneous하다는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가져오면 이러한 postulate은 깨져버리게 되겠죠. 두 번째, time is homogeneous and the time interval measured in the two frames are the same.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나중엔 그렇지 않으니까 relativity를 배울 땐 그렇지 않으니까 유의하도록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도 homogeneous는 하긴 해요. 하지만 두 개의 좌표가 상대 속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흐름의 정도가 비율이 1대1이 아니야. time dil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relativity를 배우고. 세 번째, the mass of a particle measured in any inertial frame is identical. 이거는 갈릴리안 relativity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모멘텀이 mv인데 이것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force, 힘이 될 건데 이걸 미분하면 m.v 플러스 mv.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m-0이다 라고 하는 게 갈릴리안 relativity예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좌표계에서도 항상 바뀌지 않는다. The above postulates are to be abandoned once we study relativistic particles that are moving very fast. Very fast, 근데 not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Angular momentum and torque. Angular momentum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여러분 뭐 저울 평형을 이루려면 여기 뭐 R1, R2 여기에 웨이트가 W1, W2 얘는 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얘는 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얘는 토크가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토크가 있으면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rotational version of Newton's law예요. 먼저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앵귤러 모멘텀은 x 크로스 p 여기 좌표계에 원점이 있고 어떤 물체가 x라는 위치에 있고 거기에서 속도가 p = mv 속도를 갖고 물체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x 크로스 p는 요 위를 향하는 벡터가 되겠죠. 이 플레인의 수직이고 크기는 요 길이 요 길이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x 크로스 p라고 얘기합니다. 토크는 타우라고 쓰는데 토크는 똑같은 x 그리고 힘, force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요게
양쪽을 앵귤러 모멘텀의 양쪽을 시간으로 미분해 봅시다. 앵귤러 모멘텀 미분하면 여기는 EI epsilon ijk EI hat xj pk에 해당하겠죠.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해야 돼. 자, 델타 ij, epsilon ijk 이런 것들은 숫자예요. 숫자니까 미분하면 0이야. 미분할 필요가 없어. 미분을 했는데 이 세 개를 미분해요. 또 E1, E2, E3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유닛 벡터는 시간을 미분하면 또 안 바뀌어. 얘네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길이는 무조건 1이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바뀌잖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타임에 대해서 invariant이에요. 그러면 4개 팩터가 A, B, C, D의 미분을 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거 이거는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4개의 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A, B가 요것이 constant이기 때문에 우리는 epsilon ijk EI hat xj pk plus epsilon ijk EI hat xj pk 다시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xj.pk를 해보면 여기 xj.가는 vk야. velocity. 요것도 보면 m 곱하기 vk는 vj mass times velocity vk. 다시 말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친구는 v 크로스 mv 뒤에 있는 친구는 x 크로스 p 닷 force 이거의 썸이. 그런데 크로스 프로덕트 자기 자신의 크로스 프로덕트 패러렐 하기 때문에 없어져. 그래서 x 크로스 f 다시 말해 토크가 된다. 그 말은 토크 x 크로스 f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거다. 우리는 뉴턴스 로가 F equals P 닷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 로테이셔널 버전은 토크는 L 닷. 이게 로테이셔널 버전 뉴턴스 세컨드 로. 이거는 그냥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니까 F equals MA라는 게 바로 이거. 그래서 뉴턴's second law of linear motion, Newton's second law of rotational motion.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앵귤러 모멘텀은 x 크로스 p다. p는 m 곱하기 velocity다. 네, m이 스케일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x 크로스 dx 오버 dt. 앵귤러 모멘텀을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매스가 그대로 있으니까 앞에 걸 미분하면 velocity, 크로스 velocity. 뒤에 걸 미분하면 mx 그대로 있고 x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근데 m 곱하기 a니까 force. 여기는 같은 거의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항상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a 크로스 a가 0인 거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a 크로스 a는 epsilon ijk E hat I A J
A, K. 여기에서 AJ, AK는 커뮤트하죠.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AJ, AK 플러스 AK, AJ 이렇게 하면 2배가 돼.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붙이고 epsilon IJK EI hat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보면 요건 시메트릭이고 JK에 대해서는 엔타이시메트릭. 엔타이시메트릭과 시메트릭을 곱하면 0이 돼. 그렇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epsilon IJK EI hat AJ AK가 있는데 요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두 번째 거 epsilon IJK EI hat AK AJ라고 하는 걸 봅시다. 이때 K하고 J, K하고 J는 더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서로 이름을 바꿔도 돼. IKJ EI hat AJ AK가 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벡터는 동일하고 EI hat도 동일하고 요것만 서로 다르네. 이때 epsilon IKJ는 epsilon J와 K를 서로 뒤바꿔 놓으면 IJK가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 epsilon IJK AJ AK 빼기 AJ AK가 됩니다. 요것이 바로 요놈이 되겠고 요것이 마이너스 epsilon IJK로 팩터 아웃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또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x 크로스 f가 나온다고 했고 x 크로스 f는 우리가 토크 타우라고 했으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토크가 된다라는 것은 뉴턴스 세컨드 로 오브 모션 for rot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16번 We assume that the particle is under a central force. central force라고 하면 어떤 입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그들의 힘이 두 입자를 연결한 선상에 있을 때 그걸 central force라고 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되게 무겁다. 지구와 달, 태양과 지구 했을 때 되게 무겁다라고 하면 아예 그 무거운 입자가 있는 지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작은 입자의 위치를 x라고 놓으면 여기 원점으로부터 radial direction ER이라고 하는 ER이라고 하는 것은 ER hat이라고 하는 것은 x 벡터를 x 벡터의 크기로 나눈 유닛 벡터 radial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겠어요. 자, central force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가 있고 그 방향이 radial 방향이다.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을 수 있겠지. 아무튼 방향이 그렇게 일치한다. 여기 이제 x over r, r이라고 하는 것은 x 스퀘어인데 여기 이제 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radius r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in this case the torque on the particle torque 타우는 x 크로스 f인데 f의 크기를 끄집어내면 x 크로스 er 해시고 요것은 또 어떻게 돼요? x의 크기로 나눠주고
x 크로스 x가 되니까 똑같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다. 그러니까 이건 0이다. Central Force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가 0이면 angular momentum, orbital angul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가 0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orbital angular momentum이 constant of motion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Kepler's law에서 second law, first law는 ellipse, 타원 궤도를 만족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aerial velocity,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과 연관이 있는데, central force는 torque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angular momentum이 conserve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orque가 vanishes, 없어져서 therefore the angular momentum of the particle is conserved. 자, solving equation of motion. equation of motion은 두 가지가 있죠. F equals ma, linear form이 있고, 그리고 tau equals 이것은 P의 다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L의 다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7번에서) (22번까지)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Let us consider a pulley with the two masses M1 and M2 connected to a massless and inextensible string. The system is under constant gravitational field. constant gravitational field. 그리고 여기 풀리가 있고 mass가 두 개가 있다. M1, M2. G가 이렇게 있고 constant gravitational field. 근데 E1이라고 하는 디렉션을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잡았네요. We choose the reference frame such that G equals G E1 hat. And we assume that M1 is greater than M2. 그러면 여기에 초기 속도가 없다라고 친다면 이쪽으로 더 무겁기 때문에 이리로 흘러내리겠죠. We consider the vertical motion only and ignore remaining two Cartesian coordinates x1 and x2 are 다른 코디네이트는 필요 없고 이렇게 수직인 방향을 x축으로 잡았다. x1 and x2와 distances from the pulley. distance,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네. To the massive objects M1 and M2 respectively. 각각 M1까지의 거리, M2까지의 거리. 그러면 inextensible string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치면 x1과 x2를 합치면 어떤 일정한 길이, 여기 L이라고 하고 주었네요. The equation of motion for M1 is given by M1의 equation of motion, M1 이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 힘이 F, F는 mg가 아래로 작용할 거고 이쪽 방향으로 텐션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텐션을 positive definite하게 놓고 힘은 F는 m1g 아래 방향 그리고 텐션은 위의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 방향을 positive direction을 잡았으니까. 그것이 ma 어떤 입자에 m1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에 acceleration 이 아래 방향으로 acceleration을 잡는다면 x1 더블 닷 그 다음에
x2를 생각을 해봅시다. m2. 두 번째 입자의 액셀러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이 입자는 얘가 이 입자는 이 밑으로 힘을 받아. 이 밑으로 힘을 받으면 일로 더 x2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 방향으로 해서 m2g라고 하는 힘을 밑으로 받고, 그리고 텐션이 또 이 위로 가. 물론 m2g, m1g. 그래서 m2g 마이너스 텐션.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x1 모르고 x2 모르고 t를 몰라요. 세 개의 변수가 있고 미지수가 있고 요 세 개의 이퀘이션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선 x의 더블 닷들만 들어있네. 따라서 요 위에 있는 식을 두 번 미분하면 x1 더블 닷 플러스 x2 더블 닷 이퀄 0이 돼요. 그러면 x2의 더블 닷은 마이너스 x1의 더블 닷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m1 x1 더블 닷 equals m1g 마이너스 t m2 x2 더블 닷, 그것이 다시 또 m1 마이너스 m1 equal m2g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빼주게 되면 텐션이 없어지겠죠. 빼주면 m1 플러스 m2 x1 더블 닷 equal m1 마이너스 m2g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x1의 더블 닷은 m1 플러스 m2분의 m1 마이너스 m2g라고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여기에 텐션을 얻어낼 수가 있죠. 텐션은 m1g 빼기 m1x 더블 닷. 다시 말해 m1g 마이너스 x1 더블 닷. 그러면 m1g로 묶어서 1 빼기 g분의 x1 더블 닷. m1g 1 빼기 m1 플러스 m2분의 m1 마이너스 m2가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m1 플러스 m2분의 m1g, 그 다음에 m1 플러스 m2 빼기 m1 플러스 m2. 그래서 원원은 지워지고 2배 m1 m2 m1 플러스 m2 g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모두 다 풀게 되었네요. 우리가 그 두 개의 입자가 운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물리량이 나오는데 m1 곱하기 m2 나누기 m1 플러스 m2, 이게
질량의 제곱 나누기 질량이니까 이것은 mass dimension을 가져요. 네, reduced mass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투바디 일반적인 투바디 컬리전 문제를 풀 때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equation of motion은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에 해당한다. 근데 equation of motion을 쓰고 나면 미지수의 개수와 constraint equation의 개수가 같아야지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얻은 가속도의 공식, 지금 여기에서 x1 더블 닷은 mass의 difference 나누기 mass의 sum 곱하기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나왔는데, 이걸 이용하면 자유낙하하고 공식이 똑같되 g 대신에 다음 팩터로 acceleration으로 바꿔 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텐션은 gravitational acceleration의 질량에 해당하는 어떤 특이한 질량의 곱 나누기 질량의 합으로 나타나는 reduced mass와 연관이 있는 그런 물리량과 함께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를 공부하게 될 텐데, F equal ma, 다시 말해 F는 스프링 컨스턴트 K인 스프링이 달려있을 때 마이너스 KX라는 힘을 받게 된다. 이 친구가 F equals ma, 그래서 X의 더블 닷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하면 이것을 마이너스 KX를 좌변으로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답을 이것이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앞 챕터 1에서 배운 세컨드 리니어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스프링 컨스턴트가 K인 스프링이 힘만 있다면 이 시스템은 conserved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는, 포텐셜이 존재하고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하지만 힘이, 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주어질 때 이걸 댐핑 포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댐핑 포스가 들어가게 되면 운동 방정식은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 equal 0라고 하는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가 포함된 방정식을 얻게 돼요. 이것을 damped harmonic oscillator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 homogeneous second order equation인데 오른쪽에 무엇인가 driving force가 있으면 f of t라고 하는 0이 아닌 우변이 존재하면 non-homogeneous linear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되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